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행렬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렬의 연산은 크게 보면은 덧셈, 뺄셈, 실수배가 있고, 곱셈이라는 게 있거든. 행렬의 곱셈이 좀 어려워. 음, 음, 어렵나? 연산만 보면 쉽진 않아. 쉬워. 적당해. 근데 덧셈, 뺄셈, 실수배랑 조금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행렬의 연산 첫 번째 시간은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행렬의 덧셈, 뺄셈, 행렬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산을 할 때도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연산은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봅시다. 행렬의 더하기 빼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같은 모습일 때만 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더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행렬이 같은 꼴에서만 정의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어떻게 더할 건데? 같은 위치끼리 더하거나 뺀다. 지금 여기 예시는 2 곱하기 2행렬, 2차 정사각 행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될 게 있죠? 1행 1열끼리 더하고 2행 2열끼리 더하고 2행 1열끼리 더하고 2행 2열끼리 발음이 다 셉니다. 그리고 같은 모습끼리 같은 위치끼리 같은 성분끼리 그냥 더하기 빼기 한다. 그닥 어렵지 않아. 내용상으로 보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A랑 B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1행 1열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시작 1행 2열끼리 더해서 그 자리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2행 1열끼리 같은 위치끼리 더해서 또 그 자리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2행 2열끼리 더해서 정리한다. 빼서 정리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닥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행렬의 덧셈 성질 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더하기에서 배웠던 성질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더하기 할 때 우리가 행렬이 만약에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행렬이 3개가 있어. 물론 당연히 같은 모습이었겠지. 그럼 여기 만약에 1행 2열이 있다고 하자. 이 행렬에서도 1행 2열이 있을 거야. C 행렬의 성분을 C라고 하면 1행 2열이 있을 거야. 얘를 우리가 다 더할 건데 더할 때 얘 A랑 B 먼저 더해도 되고 A랑 C 먼저도 더해도 되고 B랑 C 먼저도 상관없잖아. 심지어 순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순서 바꿔서 내가 A 행렬 더하기 B 행렬 더하기 C 행렬을 한다는 것은 A 행렬 더하기 C 행렬 더하기 B 행렬 해도 되고 그 다음에 B 행렬 더하기 A 행렬 더하기 C 행렬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순서 바꿔도 된다는 거.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행렬은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되겠지. 덧셈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다 해봤던 거니까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1행 2열이잖아. 1행 2열, 1행 2열이야. 자, 우리 더할 때 0하고 3하고 만약 4를 더할 건데 0이랑 마이너스 4 먼저 둬도 되지. 3이랑 마이너스 4 더해도 되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해도 되니까 교환법칙도 성립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 우습게 들리겠지만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 챙겨두시자. 교환법칙 됩니다. 결합법칙 됩니다. 왜냐면 더하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같은 모습이어야 되고 여기까지. 음. 자, 뭐 여기 또 뭐 쭉 예시 들어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영행렬이라는 녀석이 처음 나왔는데 영행렬. 덧셈만 되는 거다. 교환법칙은. 뺄셈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영행렬 한번 볼게요. 영행렬은 뭐냐면 그냥 성분이 0인 거야. 성분이 0이야. 모든 행렬의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되어 있어. 이걸 우리는 편의상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행렬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유용한 녀석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두시고요. 보통 기호로는 보통입니다. 그냥 O라고 둡니다. 0이 아니고 O예요. 알파벳 O를 써가지고 쓰는데 영행렬은 0이니까 더 하나 많아지. 더 하나 많아. 더 하나 많아. 빼나 많아. 빼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했잖아. 또는 영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하잖아. 그럼 그냥 뭐가 돼요? A가 되겠지. 그럼 어떤 행렬에다 영행렬을 뺐어. 그럼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당연히 영행렬 더하기 영행렬은 영행렬이 될 거야.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좀 설명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요.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유도하는 건데 어떤 행렬과 또 다른 행렬을 둘이 더했더니 영향력이 됐단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1, 2, 5, 4라는 행렬이 있어. 거기다가 행렬 B를 더해가지고 영향력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돼야지 B가 되지?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5, 오케이. 마이너스 4, 어머나, 개꿀. 쉽잖아, 이거. 어머나, 너무 쉬워. 빠밤, 빠밤, 빰빰빰.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냥 부호가 바뀐 거네. 아, 성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구나. 성분의 부호가 바뀐 거. 성분의 부호가 바뀐 행렬이 있을 거야. 성분의 부호가 성분의 부호가 바뀐 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행렬이라고 붙인다. 마이너스 행렬이라고 붙인다. 대단한 거 없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뭐 어려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행렬끼리 서로 더하면 서로 마이너스 행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A 행렬의 마이너스 행렬은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 다시 마이너스 하면 A가 된다. 서로 역수랑 비슷한 거야, 역수. 3의 역수는 3분의 1이지 3분의 1의 역수는 3이다. 이런 것처럼 A의 역수, 마이너스 행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다시 마이너스 붙이면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빵야가 되겠다라는 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닥 어렵지 않고요. 여기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연산의 기본 개념이라 여러분이 힘들어하진 않을 거예요. 뭐 요 밑에 있는 예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실수배인데 이 실수배는 개념을 살짝 설명하면 돼요. 1, 2, 3, 4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 2, 3, 4를 더해요. 그럼 가만히 보면 딱 뭐가 보여? 같은 행렬이지? 그럼 A 행렬 더하기 A 행렬이잖아. 그럼 A 행렬 더하기 A 행렬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지? 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어떻게 써요? 우리가 3을 반복해서 더해서 3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것처럼 A 행렬이 두 개 있으니까 2A 이렇게 적혀져 있어. 행렬이 두 개 있다. 행렬이 두 번 반복된다.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2가 되죠.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는데 이 2, 4, 8을 조금 더 관찰해서 이쁘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렬의 성분끼리에 그 성분에다가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두 배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분배 법칙처럼.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3배 하라는 거는 그 행렬의 성분에다가 다 모두 3배를 해주라는 말인 거지. 됐습니까? 뭐 그닥 어렵지 않고 여기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깔끔하게 한번 보자. 자, 여기 EA 그랬어. EA 어떻게 한다고? 여기 성분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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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 자, 만에서 3A 행위야. 그러면 만에서 3배, 만에서 3배, 만에서 3배, 만에서 3배, 만에서 3배, 만에서 3배 해주시면 된다. 음. 자, 실수배는 우리가 덧셈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어떤 영행렬에다가 K배 하면 당연히 0이겠죠. 성분이 다 0인데 뭐 곱하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행렬 값에다가 0을 곱해. 그럼 당연히 영행렬 되겠지. 당연한 거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호 바뀐 행렬이 될 거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일 거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이 천천히 예시를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이라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발 요거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요 파트, 보기 있는 파트를 여러분이 어머나 뭐야 왜 이래? 음. 여기 있는 파트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됐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셔라. 하고 있다. 했다. 안 했다. 빨리 해라. 제발. 하고 봐야 돼. 하고 봅시다. 자, 그러면 보죠. 개념 익히기. 간단하게. 자, 성분 먼저 더하기 하려면 같은 모습인지 확인하자. 2차 정상 행렬이네. 같은 위치끼리 더하니까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자, 더하기 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니까 14, 더하니까 3,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이번에는 빼세요. 그랬으니까 빼면 되겠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1. 빼면니까 마이너스 4. 뺀다는 거는 부호 바꿔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가 되고요. 바꾸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빼라 그랬어요. 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빼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 빼면은 11.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x행렬을 찾아라 그랬어요. x행렬 찾아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x라는 녀석은 시작. 3-1, 2-4라는 행렬에서 이걸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어떻게 돼? 부호 바뀌겠지. 당연하지. 1-3 여기다가 5, 8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빼주시면 2 되고요. 2 되고요. 뭐 자꾸 2가 나오지? 마3이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 행렬에다가 이걸 뺐더니 얘가 됐다. 그러면 x 행렬은 어떻게 된다? 둘이 뭐가 해주면 된다? 더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7이랑 10이랑 5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5하고 8하고 마3이랑 마이너스 1. 자, 더해봅시다. 더하니까 2가 되고 더하니까 15가 되고 더하니까 9가 되고요. 더하니까 4가 되고요. 자, x행렬 찾아야 되니까 x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 15-1, 9, 12 행렬에서 빼주자. 6, 7, 4, 마4를 빼준 행렬이 x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9가 되고요. 마8 되고요. 5 되고요.
16 되고요.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3배 하래. 마이너스 3배. 그러면 부호 바꾸면서 분배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3 되고 12 되고 마이너스 18 되고 마이너스 33 되고요. 자, 2분의 1 반띵하래요. b의 반띵 2분의 3 반띵하면 4 반띵하면 2 반띵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2배 한 거에다가 2배 한 거 얼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2 12에다가 행렬 b를 더하래요. 자, 더해봅시다. 눈으로 더해도 되겠네. 둘이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1 되고요. 둘이 더하면 빵 되고요. 둘이 더하면 16 되고요. 둘이 더하면 20 됩니다. 자, 3배하고 2배하고 해서 더하랍니다. 자, 3배를 하면 3, 마이너스 12, 18,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2배 하래. 2배 하면은 6, 16, 8, 마이너스 4. 이거 둘이 더하래 했으니까 더해 주시면 3, 4, 26 더하니까 29인가요? 다음에 29.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죠? 자, 행렬의 덧셈. 안 하고 싶은데, 뭐, 요거 정도는 A 1번, 2번은 패스할게. 3번 더 패스할게. 자, 4번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식이 있으면 가로는 무엇에서 풀어서 정리할 거야. 그러면 행렬에서도 3A 행렬 마이너스 2A 행렬 뭐가 되겠어? A 행렬 되겠죠.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A가 3개 있는 거에서 2개 뺀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4번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분배해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빼주면 되고, 그럼 A 행렬끼리 먼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3B. A 마이너스 3B니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식을 간단하게 무엇하자? 정리하자.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뭐, 그닥 어려운 건 없을 거고, 혹시 문제가 더 있나? 오케이, 필요 없습니다. 자, 봅시다. X 행렬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2A 행렬 하면 되고, 대입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가 어떻게 식 정리해야 되겠지. 그러면 X가 여기로 넘어오자. 그죠? 그러면 3x가 될 거고요. b를 저쪽으로 보내면 2a 플러스 b행이야.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 요거 다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 나눠도 되고 3분의 2를 다 붙여서 풀면 되는데 나는 요걸 다 먼저 풀고 3분의 1씩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구할 게 3x 행렬이 2a 플러스 b 행렬이야. 자, a 행렬부터 한번 적어보자요. 2a 행렬부터. 2a 행렬 어떻게 되냐면 1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에다가 행렬 b를 더하래. 행렬 b는 0, 3, 6, 9예요. 9야, 9. 더하라 그랬으니까 12가 되고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되고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24 되고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게 3x 행렬이니까 나 x 행렬을 3분의 1씩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x 행렬은 3분의 1씩 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식을 먼저 정리해야겠네요. 해봅시다. 3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b. 자,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x는 넘어가니까 2a가 되고요. 플러스 b 되니까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따라서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여기서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되잖아요. 이거 똑같이 우리가 또 두 배에서 푸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센스 있게 푸는 거예요. 조금 더 센스 있게. 그럼 우리가 지금 a 행렬, b 행렬 다 보이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무엇 해주면 돼? 그냥 빼면 되겠지. 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눈으로 빼면 되겠죠? 6 빼니까 마이너스 6 빼니까 마이너스 3 빼니까 마이너스 15야. 근데 거기다가 다시 몇 배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배에서 풀 수도 있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책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슬쩍 볼까요? 다 두 배에서 풀고 있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묶어서 풀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6번 봅시다. 6번. 자, 여기서는 x 더하기 y 행렬을 구하는데 x랑 y에 대한 어떤 연립방정식 느낌이 살짝 들지 않니? 여기 보면 x, y, 여기도 x,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얘는 더하기 빼기랑 실수배는 다 가능하니까 1차식에 대해서 연립할 수도 있다를 보자는 거야. 그럼 살짝 한번 볼게요. 문제풀이를. 자, 여기 기역식이랑 미역식을 보니까 둘이 무엇해져 버리면 왼쪽끼리 더하면 왼쪽이랑 이쪽 부분을 보는 거지. 얘들 양쪽 왼쪽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x가 나올 거야. 왼쪽끼리 더하니까 3x가 돼. 그리고 오른쪽끼리 더하면 오른쪽 부분 행렬끼리 우리가 더한 녀석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더한 녀석이
마이너스 9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더하니까 0 더하니까 6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라는 행렬을 구할 수 있다. x라는 행렬을 구해버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이 x를 구했어요. 그럼 이 x를 가지고 다시 y 행렬을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 식에 넣어도 될 것이고 두 번째 식에 넣어서 될 것이야. 그래서 구해서 y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센스 있게 풀면은 지금 우리가 구할 게 x 플러스 y잖아요. 그러면 2x 플러스 y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돼? x 플러스 y 행렬을 바꾸면 되겠지. 그럼 나는 지금 요만큼만 구하면 되니까 요걸 내가 구할 거라고 보면 x 행렬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x 플러스 y 행렬 구해야 되니까 x만 넘겨서 빼주면 되잖아. x 여기 있으니까 x를 요 행렬에서 빼줘도 바로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약간 야매로 푸는 거니까 y를 직접 구하는 것 정도로 연립할 수 있다. 이렇게 요 문제에서는 조금 가치가 있으니까 연립 방식 풀 수 있다. 요거 좀 연구하셔야겠죠. 이 정도는 대신에 거의 필수 문제로 나올 거니까. 자, 혹시 7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음 거. 자, 행렬의 7번 한번 볼게요. 행렬 3개가 있는데, 우와 해서 이렇게 된대. 자, 요 x, y가 뭐야? x, y가 뭐야? 당연히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실수배가 됩니다. 실수배. 실수배에서 뻥튀기해서 보자 그랬으니까 x배 뻥튀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x, 2x, 그 다음에 0, x 이렇게 되겠지. 자, b에다가 y배 하래. b에다가 y배 하면 시작. 4y, 6y,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3y가 되겠지. 자, 우리가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하면 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뭐 2x 플러스 6y,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플러스 3y인데 이 녀석이 누구랑 같다? c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c랑 같으려면 비교할 때, y가 얼마인지 바로 보여? y 같은 위치 보면 y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y가 1이면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거든요. y가 1이면 어떻게 되냐? y가 1이면은 여기는 x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겠지. 여기서 봐도 되겠네. 여기 좀 쉽다. 0이니까. 요 녀석을 볼까요? 요 녀석. 자,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인데 0이 되더니 x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 뭐,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게 딱 보이니까 그냥 쓰면 된다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끝났네요. 연습 문제는 안 풀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해서 그러면 필수 예제랑 확인 체크 다시 점검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